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강남 8학군, 대치동 학원, 특목고, 명문대, 고시패스,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출세 코스입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시작된 고시 열풍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데요. 고용 불안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시 열풍은 그 역사가 수백 년에 이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출세지상주의 국가의 고시 합격 비법 베스트 3 지금 출발합니다. 3위는 고려시대 과거시험 사관학교 구제학당입니다. 과거시험은 10세기 고려 광종 때 도입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출세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는 문벌 귀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음서 제도가 출세를 좌우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과거시험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당대 유명 인사들 가운데 과거 출신이 음서 출신의 10배나 될 정도니 말 다 했죠. 심지어 과거 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동공자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인데요. 최충은 문종 등 5명의 임금을 섬기며 고려의 제도와 문물을 꽃피운 명재상이자 유학자였습니다. 이런 거물이 개경의 학당을 열었으니 장안이 들썩들썩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자제들을 보내는 바람에 학당은 미어터질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급을 9개까지 늘렸는데 그래서 구제학당이 된 겁니다. 이 학당은 요즘으로 치면 사립대학과 고시학원을 반반 섞어놓은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문과 경전을 가르치면서 과거시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죠. 여름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절에 들어가 1대1 족집게 과외는 물론이고 모의고사까지 봤습니다. 급작이라는 모의고사는 촛불에 눈금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타는 동안 즉흥시를 짓는 시험이었대요. 그 등수에 따라 뒤풀이 참석 순서를 정했다고 하니 정말 성적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시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구제학당의 과거시험 합격률이 엄청 높았어요. 자연히 명성이 하늘로 치솟았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학당 출신으로 관직에 진출한 동문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는데요. 11, 12세기 고려 땅에서는 문헌공도를 비롯해 12개의 명문사학이 융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대에 해당하는 관악, 국자감이 있었지만 과거시험 사관학교 격인 사학시비도가 더 기세등등했죠. 고시 합격 비법 베스트 3 2위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위한 폭력배 동원입니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장땡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죠. 관직 진출은 단순히 개인적인 출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부와 권력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조선에서 벼슬을 하려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고위직의 자손에게 음서 혜택을 주긴 했지만 과거를 보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 없었죠.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대부나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양인은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 시험은 사실상 사대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전의 귀족은 물론 지방 향리까지 대거 사대부로 편입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응시자가 한꺼번에 서술형 시험을 치르다 보니 그 답안지를 모두 들여다보고 채점할 수 없었고 과거 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죠. 따라서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면 답안지를 먼저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늦으면 채점과 평가의 기회조차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장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적은 현재판과 가까운 곳이 명당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접군을 동원했습니다. 선접군들은 시험장 문이 열리자마자 치고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말뚝박고 장막치고 멍석을 깔았어요. 자리를 뺏으려고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도 많아서 무인이나 폭력배, 힘센 노비들을 선접구루로 썼죠. 이 때문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난장판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접군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하는가 하면 상인들이 들어와 술을 팔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정조시대에 이르면 제출된 답안지가 3, 4만 장인데 응시자는 10, 11만 명이었다고 하니 실제 응시자보다 선접군과 상인들이 더 많았던 거죠.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고시 합격 비법 베스트 3 1위는 부정행위가 판친 국가고시 조선의 불공정 과거시험입니다. 숙종 때 일입니다. 성균관이 자리한 반촌에서 한 안악이 땅에 묻힌 노끈을 발견하고 잡아당겼는데요. 끈은 땅에 매설된 대나무 통과 연결돼 있었고 그 통은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반수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응시자가 시험 문제를 끈에 매달아 신호를 보내면 바깥에 누군가가 끈을 잡아당겨 답안을 작성하고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비리의 경연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 안팎에서 온갖 부정행위가 판을 쳤죠. 먼저 컨닝을 들 수 있는데요. 조선 정기에는 컨닝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17세기 이후로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예상 답안지와 참고서를 갖고 들어가 노골적으로 베낄 만큼 대담해졌죠. 거벽과 사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벽은 응시자 대신 답안을 지어주는 사람이었고 사수는 전문적으로 글씨를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선접군과 함께 팀플레이로 대리시험을 치른 거죠. 응시자는 술이나 한잔하면서 자리를 지키면 됐습니다. 부정행위는 과거 시험장 밖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연줄이 좋은 응시자는 출제자, 채점자 등과 공모했으며 만에 하나를 대비해 서리까지 매수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후한 점수를 주거나 답안지를 바꾸는 식으로 응시자의 부정 합격을 도왔죠. 그 결과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이르면 과거 시험이 인재 등용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다산 정약용이 한자도 다 못된 어린아이가 장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탄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시골에서 학문과 수양에 매진하다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유생들은 실컷 조롱만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힘없는 선비가의 자제들은 불공정한 사회에 좌절하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세도가 자제들은 허랑방탕하다가 타락합니다. 국가에서 인재 등용은 인간의 몸으로 치면 신선한 혈액을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젊은 인재들이 망가지면서 혈관이 막히고 신체 기능이 멎어서 쓰러집니다.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와 불공정이 망국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겁니다. 순위 밖으로는 과거 시험 전문 스타 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 강사가 유명세를 떨치듯이 고려와 조선에도 레전드급 강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려시대 대문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스타 강사는 진수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산의 별장을 사설학원 삼아 특강을 열었는데 과거 지망생들이 물고기 떼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충렬왕 때 유생 강경용도 제자 10명을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시켜서 임금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까지 레전드로 널리 회자되었는데요. 세종대왕은 고려에서 강경용을 포상한 전례에 따라 유사덕, 박호생 등 당대의 스타 강사들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세종대왕님이 사교육을 부추기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역사 속 고시 합격 비법 제대로 응시하면 바보상 조선의 불공정 과거시험. 위 고시는 처음에 과거 귀족사에 비해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출세지상주의에 눈이 멀어 컨닝, 대리시험, 폭력, 공모 등 온갖 부정행위가 판쳤으며 결과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망쳐 조선이 망국에 이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에 오늘날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1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의 고시 열풍을 살펴봤는데요. 국가고시와 인재 등용은 공정성이 관건이겠죠. 어쨌든 인재들이 고시의 한 길로 몰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을 음미해 볼까요? 지금 천하의 총명하고 슬기로운 인재들을 모아 획일적으로 과거 시험이라는 격식에 집어넣고는 본인의 재능과 개성을 마구 짓이기고 있으니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고시에 목을 매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며 각기 다른 재능과 개성을 억누르기 때문 아닐까요? 공격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예요. 역사예요.